어, 햄 소세지가 있지 않습니까? 햄 소세지에다가 어묵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묵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꽤 맛있을 것 같아요. 햄 소세지에다가 참치를 그대로 씹히도록 그냥 넣어줍니다. 또는 갈아서 넣어주는데 이게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햄 소세지를 보통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여기다 각종 해산물을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나 참치, 햄, 소세지 다양한 것을 결합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도 되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어묵에다가 반대로 참치를 씹히도록 해서 참치캔 같은 거 이렇게 씹히도록 해서 어묵을 만들어 대박 히트 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참치 어묵, 돼지고기 어묵, 그다음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어묵, 칠면조 어묵 이렇게 해서 팔아요. 장어 어묵, 낙지 오징어, 쭈꾸미 어묵, 고등어 어묵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어요. 대구 어묵, 대구살 이렇게 해서 딱 구체적으로 생선을 표시해서 하는 거예요. 새우 어묵, 새우도 괜찮죠. 새우 어묵, 깐새우 어묵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다음 뭐 다양한 뭐 대게 어묵, 뭐 대게살 어묵 이런 식으로 해서 대박 날 것 같아요. 여기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종류 해산물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또는 어묵에다가 햄이나 소세지를 결합해 주는 제품이에요. 그렇게 이것도 햄 냄새가 나면 꽤 어묵도 대박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특히 방송가 제발 좀 부탁 좀 드립시다. 이게 셰프분들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게 자꾸 무단으로 사용하시는데 지식적 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기만 하고 나중에 기술을 외국에 팔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데서도 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기술을 무단으로 하나 쓰다 보니까 2개, 10개 쓰고 40개 쓰고 제 거가 기술 백화점이 그쪽에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죠? 무슨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교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부단으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가 치즈 같은데, 터키 카이막 또는 그다음에 두부 오뎅 이런 데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나 햄, 소세지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또는 이것을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이산, 파마산, 치즈, 전에 알라브, 길종, 자몽청, 여러 가지 치즈, 초콜릿, 생크림, 휘핑크림 다양한 걸 넣어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치즈 두부 또는 어묵에다가 바베큐 소스, 닭갈비 소스, 불고기 소스 이런 걸 넣어서 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거나 코팅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이막, 치즈, 두부, 어묵 이게 되겠습니다. 우유나 이런 데도 이렇게 약간 설탕을 카라멜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프라이팬에 녹여주면 그걸 이제 식힌 다음에 분쇄하면 달고나 설탕 만다. 편스트랑에 달고나 설탕 할 것 같은데 그걸 하지 마세요. 하는 거 봤어요 제가. 그다음에 사업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재산 민영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과일청과 과일잼, 치즈, 초콜릿, 생크림, 휘핑크림 다양한 가루를 넣어서 달고나 설탕을 팔아요. 이것은 콜라나 다른 음료수, 술에도 넣거나 이거 뿌려도 먹어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마요네즈, 그다음에 토마토 케첩 이런 데또 땅콩 버터를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아닌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연유 같은 것도 가루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휘핑크림이나 생크림도 가루로 만들어서 파는데요. 제가 특히 휘핑크림을 가지고 그 치즈에다 생크림이나 휘핑크림을 섞어서 판매하는 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이막도 그러합니다. 우선 두부에다가도 할 수 있고
오뎅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맛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휘핑크림에다가 어떤 치즈를 섞어가지고 치즈 만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휘핑크림을 그 휘핑크림이나 생크림 단가가 싸잖아요. 휘핑크림 그러면 거기다가 이걸 젤리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버터나 치즈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수분을 날려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던데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모양을 뭐 삼각으로 해도 삼각으로 해도 동그랗게 해도 다양하게 치즈처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또는 이걸 양갱으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떡이라든지 그 떡볶이 떡 또는 뭐 그다음에 가래떡, 뭐 그다음에 백설기, 그다음에 백설기요. 뭐 시루떡이라든지 모든 떡 종류에 상관없이 양갱도 그렇고 약밥 같은데 약밥도 괜찮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우리나라 약밥이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 고등어에서 햄새소지를 결합해서 만들거나 과일청과 과일찜을 만들어 치즈, 초콜릿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만드시는데 생크림, 휘핑크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스파게티나 면 소재 이런 라면이나 면 종류에다가도 찹쌀풀, 밀풀, 쌀풀을 써서 하면 쫀득거리게 된 쫄깃거리게 된 방법을 따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카레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조리대를 좀 조리대 액상을 좀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맛있어요. 마요네즈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스파게티나 면 소재에다가 이렇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새우, 고등어, 햄 소세지를 넣어서 만든다. 거기다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메큐리,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치정, 체내, 알로바, 규청, 자몽청, 치즈, 초콜릿, 생크림, 휘핑크림을 넣어서 만든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면 종류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피시 소스를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전면적인 육고기를 기반으로 해 생거로 해서 피시 소스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 소스 만들 수 있거나 그거를 피시 소스하고 섞어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것을 튀기거나 굽거나 삶거나 익혀서 만듭니다. 기존의 피시 소스도 익혀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튀기거나 삶거나 굽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홍차나 녹차나 구이차나 이렇게 차 종류가 많은데 중국에 차 종류 많죠. 이것을 약간 튀겨서 그 다음에 덮어가지고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커피콘 같은 거 커피 온도를 약간 기름에 튀겨서 후라이팬 살짝 물에 씻고 후라이팬에 옮겨서 로스팅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반 커피콩을 후라이팬에 씻어서 나쁜 기름이 좀 나와요. 그래서 물에 살짝 씻어서 뭐 프레시한 온도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온도 재료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볶은 길이나 볶은 뭐 이렇게 쌀이나 뭐 보리나 뭐 이렇게 녹두나 이런 율무나 다른 가른 억제가루를 넣어서 만드는데요. 그래서 유지태 황성희 유지태 씨가 광고하는 이런 그 보리 단백질을 넣어서 하는 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스팅 방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또는 거기다 휘핑크림, 생크림, 치즈, 초콜릿 다양한 어떤 크림 종류를 섞어서 가공해서 커피 원두에다 스며들게 하거나 유자슬,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리,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추인청, 전에 할라방, 규청, 자몽청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듭니다. 또는 맥주나 술을 넣어서 커피 원두를 만들거나 박하 또는 허브 식물들과 꽃 같은 거, 식용꽃 같은 걸 넣어서 만들거나 그다음에 겨자 또는 와사비 이런 종류의 것들을 넣어서 만들거나 마요네즈, 버터 이런 걸 넣어서 만들고 그래서 원두를 이렇게 만드는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얼봉이나 일본의 단고 이런 종류에도 일단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 고등어를 햄 소시지를 넣어서 만두화 시켜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각종 치즈를 치즈를 코팅을 해가지고 치즈, 초콜릿, 생크림, 휘핑크림을 넣어서 월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단고도 이렇게 만드시면 우리나라 뻥튀기 종류, 그다음 뻥튀기 아시죠? 동그란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옥수수 팝콘 시중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뻥튀기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근데 거기다가 치즈 코팅이나 초콜릿 코팅 아니면 뭐 어떤 생크림, 휘핑크림 코팅, 거기다가 달고나 설탕
달고나 설탕을 이렇게 코팅해서 해주는 방법이나 거기다 바베큐 소스, 뭐 이렇게 닭갈비 소스, 불고기 소스, 온갖 종류의 소스들을 만들어서 발라줘서 판매를 하는 난인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 전 세계 대박 칠 것 같은데요. 이게 소스 뭐 거기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옥수수 팝콘도 튀겨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팝콘 시장이 꽤 큰데 기름에 튀긴 걸 보셨죠? 그래서 달고나 설탕을 묻혀주거나 마요네즈, 치즈, 초콜릿 다양한 걸 넣어서 그 생크림과 휘핑크림 이렇게 넣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초콜릿 같은 데에다가도 이렇게 달고나 설탕을 넣어서 만들 수 있거나 거기다 젤리를 결합해서 초콜릿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매실청 같은 것도 끓여가지고 치를 분리해서 소금 설탕 넣고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끓여서 만드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매실청을 기반으로 매실주를 만든데 매실주에다가도 유자철, 레몬즙, 다른 과일주나 어떤 뭐 포도주나 뭐 이렇게 모루주, 뭐 이렇게 딸기주, 망고주, 다른 과일주들이 많아요. 이걸 좀 섞어주는 겁니다. 맥주를 섞어주거나 소주를 섞어주거나 소주에다가 소주 위스키 그다음에 맥주 같은 데다 매실주를 섞어주면 이게 그게 맛있는데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고 방송가에서 제발 좀 하지 좀 마십시다. 네. 남의 기술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매실주에다 과일주,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리,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에, 할라브, 비청, 자몽청 이런 것을 하거나 치즈 같은 걸 결합해서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술을 만들 수 있어요. 과일주나 과일청 이렇게 넣어서 만들거나 과일주를 섞어주거나 볶은 기리주를 섞어줄 수 있어요. 볶은 기리주를 물에 끓여가지고 빵 만든 이스트균을 보온실에서 물 먹여서 물에 넣고 설탕 먹여서 육성한 걸 투입시키고 부직포에 보리역기름을 넣어서 부직포는 끓이지 않아요. 부직포에 보리역기름 그냥 끓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서 만듭니다.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멜마도 줘서 이스트균을 키워서 탄산을 많아지게 하는 기술을 쓰는데 시골 마을 이장호 프로그램에서 이장호 씨가 쓰시더라고. 제 걸 보신다는 건데 그래서 방송가에서 무단으로 얘기를 해도 계속 무단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걸 문제가 된다니까요. 맥주에서 찾아가신 거 아니시죠? 맥주 만들 때나 소주, 위스키, 포도주 만들 때도 있겠습니다. 포도주 만들 때도 거기 포도주에다 탄산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산소를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콜라나 우유, 두유 이런 데 산소 넣어서 판매하거나 달고나 설탕을 넣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우유도 위에도 달고나 설탕을 넣어서 치즈도 넣을 수 있고 되게 쓸 데가 많아요. 가이막도 넣을 수도 있고 우유도 연유에다가도 달고나 설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 같은 데도 달고나 설탕 넣어서 만들 수 있고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토마토 케첩 넣을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달고나 설탕은 뭐 안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달고나 설탕 옥수수 팝콘에다가 결합해 줘도 되고 뭐 등등등등 뭐 달고나 설탕을 뭐 도넛에다 넣어도 되고 도넛 같은 종류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살, 고등어나 잼 소시지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핫도그 같은 데다가 닭갈비 안에가 핫도그를 안 넣죠. 소세지를 안 넣고 햄을 넣거나 햄 소세지, 소떡소떡을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소세지하고 떡볶이떡 이렇게 떡볶이떡이 아니라 떡 종류 이런 걸 넣어서 만드는 아니면은 거기다가 뭐 고등어를 깨서 핫도그를 만드는 고등어 요리를 제대로 하면 낙지 오징어 쭈꾸미 이런 돼지고기 소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고등어나 잼 소재를 넣어서 핫도그를 만드실 수 있어요. 닭갈비 같은 불고기 같은 걸로 그렇게 핫도그를 만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피자판 사이에 돼지고기 소고기 낙 또는 호떡 사이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살 고등어나 햄 소시지를 넣어서 만들거나 붕어빵이나 풀빵 있잖아요. 국화빵 이런 데도 안에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살, 고등어나 햄 소시지를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식빵에도 할 수 있는 게 방송가 식빵에다 다른 나라 방문할 때 그걸 하시더라고. 지방에서 진짜 어이상실인데 참 그 햄버거나 샌드위치 빵에다가도 직접 넣어서 만들 수 있고 카스테라 빵에다가도 직접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카스테라 빵을 달고나 설탕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도넛 같은 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거 캐비어 같은 거 튀겨서 파면 캐비어 튀겨서 명란알, 그다음 날치알, 개구리, 양미리알을 이렇게 튀겨서 판매하는데 거기다 각종 이렇게 참치 회사에서 참치에다 섞어서 팔아도 될 것 같아. 참치 깡통캔 파는 데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 참치 회사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좀 깐사에 고등어나 햄 소시지 요리해서 같이 거기다가 참치에다가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해산물과 결합된 참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대박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번데기 같은 거를 곤충 거기 음식은 많잖아요. 번데기를 그러면 가루로 만들자. 이거 가루로 가루로 만들어서 스낵바로 사용하거나 초콜릿에 넣어서 만들거나 그렇죠. 에너지 식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번데기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과자를 만드는 이런 방법이에요. 스낵바를 넣어서 만들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번데기 냄새만 안 나면 이것도 그렇죠. 번데기 특유의 그 어떤 깡통에서 냄새 그거 없이 냄새 있어도 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분말 형태로 나서 에너지 바로 그 단백질 바로 팔아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번데기하고 소고기 이런 게 피부에 좋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에 번데기를 가루로 만든다이 아닙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닭고기 닭뼈나 닭뼈 부산물, 생선뼈나 생선뼈 부산물 또는 뭐 이렇게 칠면조나 식면 부산물 이런 부산물들을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냄새 안 나게 이렇게 라면 첨가용으로 사용하시거나 명란알, 날치알, 양미리알을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 첨가용 라면에 정말 맛있는데 쓰시면 챙겨줍니다. 양미리알 같은 거 단가가 싸잖아요. 단가가 싸니까 날치알도 괜찮지만 그것을 익혀가지고 참치회사에서 가공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을 드립니다. 참치회사에서 대박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에드워드 김 이런 셰프께서 양미리 익혀서 판다네. 튀겨서 파는 게 훨씬 많이 있어요. 참 진짜 어이없는데요. 제 하는 것마다 다 이게 하시네.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콜라에다가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성분을 코카잎에서 이렇게 제거하고 콜라나 맥상 조금 넣어주고 거기다 각종 뭐 첨가제도 넣을 수 있어요. 원하시는 거 거기서 뭐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규로 원인,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수이성, 파마산, 지연청, 전에 할로바, 규청, 자몽청 이런 걸 넣어서 만들거나 여기다가 달고나 설탕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흑설탕을 넣어주면 제 기술입니다. 흑설탕이 이게 지금 콜라의 비밀인 것 같은데요. 흑설탕이나 황설탕, 비정제 설탕을 넣어서 만듭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핵심 구조라는 거예요. 탄산 넣어서 탄산 넣을 때 술 넣을 때도 그렇고 상중하로 탄산을 넣으면 보다 많이 함유된 기조입니다. 온도를 좀 낮춰갖고 다시 한번 여러 번 탄산 넣는 구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표면적을 넓혀서 여러 군데 탄산을 많이 하면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할 때도 수소 넣으시잖아요. 물의 깊이를 따라 대중 이렇게 상중하로 넣어주거나 여러 군데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 수소만 아니라 산소를 같이 넣어주거나 이산화탄소 발화를 억제를 위해 이산화탄소 넣어주면 고추 보품질의 석유 정제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또 그 서로 석유를 끓일 때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파행이 되는 그 어떤 적외선 전파를 같이 곁들여서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끓일 수도 있습니다. 전파로 물 데우듯이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품질의 석유를 좀 더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켜서 올릴 수 있어요. 거기에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물이다 바닷물이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상중하로 넣어주면은 전기분해 열분해보를 저게 수소산소를 생산하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나는 물에다가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피복 없이 대중소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걸려요. 그래가지고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그래서 전기도 생산하고 수소산소도 같이 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서로 파이니트를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조사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금속하고 부딪혀갖고 바바박 튀기는 것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리판이다 그러면 알루미늄판들도 구리 알갱이를 나노 구조로도 대중소 대중소에서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액상을 덮어요. 그러면 구리판이 되거나 알루미늄판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거나 그런 데다 넣어서 만들어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전기선을 여러 개 많이 연결해주면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연결해서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효과처럼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율이 높아지는데요.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데요. 전리층이 가깝게 유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모든 무선 송수신, 전파 송수신 할 때 A사 레이더도 유성통신, 스마트 워키토키 전파를 송수신 할 때 주파수를 탁탁탁탁 걸어주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잘 잡힙니다.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도 음을 잡을 때 이렇게 하거나 사람 음을 잡는 데 보청기 기술 또는 도청 기술에서도 이렇게 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음이 지음이 됩니다. 또는 그렇게 해서 한쪽 지붕의 다른 쪽은 음소거가 될 수도 있고요. 10사람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주파수만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와서 다른 거는 이렇게 제거하고 그 사람 목소리만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시광선 열광 벽외성이다 그러면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온다. 비례층 같은 데도 전기를 탁탁탁 걸어주면 테슬라 전기도처럼 구름 지역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네요. 비례층이나 이런 데서도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전기를 유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자율주행 차량이다. 드론이다. 유선 방식이든 무선 방식.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3군데, 5군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배터리에 다 달리고. 그래서 무선 충전은 유선 충전은 유선 충전, 무선 충전은 무선 충전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구조에도 미니 안테나 스카이라이프다, 유성통신 같은 이렇게 10개 있어가지고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를 호출번호 만들기 송수신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은 제 기술이다라는 통신칩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각기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를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통신칩에 여러 개 안테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라디오나 공중파 TV에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에요. 네.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꼭지, 음극재, 양극재 꼭지를 자동차 2차 전지, 납축 전지, 배터리 상관없이 음극재, 양극재 꼭지를 여러 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여기다가도 건전지가 여기다가도 꼭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꼭지가 이제 어느 쪽에 크냐에 따라서 전기량이 많이 흘러나오는 쪽으로 분기 방향이 바뀝니다. 전기선에 2개다. 이렇게 이쪽에 2개 전기선의 구리선을 이쪽에 2개 똑같은 굵기로 이쪽은 하나만 연결하고 이쪽은 2개 연결하면 2개 쪽으로 전기가 많이 흘러 전기의 방향이 바뀌거나 이쪽은 2개 연결하고 이쪽은 하나 연결하면 이쪽으로 바뀝니다. 전기선의 가가 하나다 그러면 한쪽은 업시키고 한쪽은 언시키면 이쪽으로 전기가 방향이 바뀌어요. 이쪽은 업시키고 이쪽 언시키면 이쪽으로 바뀌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평판, 여기는 약간 두껍게 해주거나 그러면 금속을 추가해서 오돌도돌하게 하든 뭐든 이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또는 이쪽으로 전기를 걸어주면 더 그렇죠. 여기서 여기는 평판, 이쪽은 두꺼워, 이쪽으로 전기나 냉기가 흐릅니다. 반도체나 펠티어 소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을 다른 쪽으로 빼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 1차 전지, 2차 전지, 자동차 2차 전지에 서로 금속이 틀려서 전기의 전도자가 틀려서 스파크,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되죠.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PM 반도체에서도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쨌건 안 일어나도 발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의 정류자에도 다른 금속으로 철심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놨는데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터의 어떤 이런 금속 조각, 여기다가 전기를 축적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뭐 그런 금속 조각을 이런 구리, 보통 구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놔주면 거기 전기가 축적돼 가지고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모터에 감기는 구리선에다가 약간 냉식을 해놔도 대남 매직코드 가지고 이렇게 무토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모터에다가 연구 자석을 아예 달아가지고 연구 자석을 작은 거를 달아서 연구 자석을 시주할 때는 이거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 자석 만들 때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모든 모터 같은 데나 발전기 같은 데 쓸 때 이것을 이렇게 연구 자석 달아갖고 쓸 수 있는데 모터에도 달 수 있어요. 모터에다 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게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전기가 자체적으로 생산되면서 그 기술을 쓰시면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으면 주파수 방식으로 걸려서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모터의 일정 구간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껍게 만든 이거 자체가 카패시터가 된다 그랬죠. 전기 전도처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A사라인다는 모든 방산 기술에 들어갑니다. 방산 기술은 이 기술 다 쓰게 돼 있어요.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이렇게 에디슨 직류로 저는 전기선을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이것을 전기선이나 통신선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동일한 두께라도 실타래처럼 생긴 구리선 말고 한 개짜리, 두 개짜리 그러면 그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걸려요. 조금 약간 약하죠. 그것도 이제 그렇게 동일한 두께라도 그렇게 해서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선이 하나인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에 구리선이 하나인 거는 못 보셨죠. 이것도 전기 걸립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축 케이블을 또는 전기선의 그 피복 이시 하나짜리 되게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이렇게 전기선과 통신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축 케이블이 현재는 이렇게 유선전화선처럼 쌍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피복 이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되게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이렇게 유선 전화선, 전기 전화선, 유선 전화선을 한 선을 약간 두꺼운 놈을 더 넣어주든가 얇은 놈을 넣어주든가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하여서 마치 하나 더 선을 배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들에 쓰일 때가 있어요. 또는 뭐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신호선이 좀 통신선이지만 얇은 놈을 하나 더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기선이나 통신선에 있어 두께를 틀리게 해서 넣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어떤 광섬유선을 유리석용 코팅에서는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여러 개 코팅을 줍니다. 또 안에다 약간 내부 안에서 홈을 파서 이렇게 안에서 전기를 가두는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구리다, 철사, 철근, 철망 다 됩니다. 알루미늄, 금속 중에 상관없이 유리석용 코팅에서는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그러면 부식이 안 돼. 부산대 강맥과들의 정세현 교수님이 기술은 다른 거 소개하고 이것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YT는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을 그래서 모든 고무 제품 이런데 그다음 플라스틱 제품에도 유리석용 코팅에서는 유리만 굴러서 제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실구제에다 넣어서 씁니다. 또는 페인트 코팅 여기서 인쇄 잉크나 페인트 그다음에 그린 물감 이런 데 넣어서 쓰거나 엔진오일 윤활제 불소시한세에 넣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불소시한세 SK인데 넣어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오일 스테인 그다음에 방청제 이런 데다가도 쓸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석용 코팅에서 유리물 굴러서 제조한다는 거. 에폭시 제품에다가도 플라스틱 창문에다가 넣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MDF 같은 데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줘가지고 곰팡이 너무 잘 쓸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건축용 실리콘에다가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가지고 쓰면 되게 우수한데요.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죠. 우수한 제품이 나옵니다. 건축용 실리콘을 하얀색이나 회색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금색, 은색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컬러풀하게 만드세요. 특히 금색이 골드색이 괜찮을 것 같은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라카 종류에도 유리석용 같은 데서는 유리만 코팅 그것도 페인트니까 넣어서 제조하시면 색이 틀려져요.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광선밀선 같은 데도 이렇게 일반 전기선, 통신선으로 광선밀선에도 이렇게 약간 일정 부분을 대남 매듭꽂으면 두터운 부분으로 주면 그 광이 증폭되거나 전기가 증폭되어서 멀리 송전하는 통신선으로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디램 같은데 금속을 약간 추가로 두텁게 만들어주면 카페시터가 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트랜지스터나 카페시터 이렇게 약간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구리에서 일정 구간에 이런 식으로 두텁게 만들어서 뭐 코너 신호가 소실되는 코너 부분에서도 배치해서 신호를 증폭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디램의 끊임없는 약점. 디램을 약간 금속이 나노 구조다 보니까 디램을 약간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써 전기를 축적하여서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약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런 식으로 작게 4조각, 8조각으로 나눠서 전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저장 구조를 가져오거나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런 피복 전기선을 피복을 입히니까 멀리 청전하거나 이렇게 전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가닥 묶어놔도 전기가 감염이 되지 않아요, 열에. 그래서 이거를 반도체의 나노 구조다 보니까 이게 전기가 사라진다는 건 피복을 입혀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 재료가 뭐가 됐든 피복을 입히시면 제 기술입니다. 트랜지스터, 카페시터가 된다고 하시니까 금속에 그런 데다가도 약간 산화철 코팅을 해서 연기를 추가로 더 넣어줄 수도 있어요. 유리석용 코팅제사로 유리막 코팅제나 의류방수제 기타 다른 코팅제를 사용해서 사실상 피복을 입혀서 전기를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낸드 플래시다 그러면 HBM이다 그러면 거기다 절연 테이프 방식이 아니더라도 절연 재료가 뭐가 됐든 절연을 해주면 이게 열이 있겠다 전염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면은 높이 쌓을 수 있죠. 이 기술을 SK나 삼성, TSMC, 마이크론, 엔비디아 어디서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거기다가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제가 이렇게 전기선 통신을 넣을 수 있다 그랬더니 SK에서 삼성에서 무단에 사용하고 계신데 수직관통 기술로 이건 제 기술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이런 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약간 홈을 파갖고 수평턴을 더 수직턴을 넣어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전기선 통신을 넣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오목간 홈을 파서 접합을 시켜주면 접합이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요. 접합 기술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다 절연 구조 안에 넣어서 열이 전염되지 않게 합니다. 의류방수제,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 코팅제일 수도 있고 다른 절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에도 이제 지하가 있듯이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나 이게 반도체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전기선 통신을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텅스텐 같은 거 약간 두껍잖아요. 그래서 텅스텐을 얇게 가져가서 열을 축적을 안 되게 하거나 텅스텐 구리압금으로 만들거나 아예 그것을 전기 그 구리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 갖고 텅스텐 역할을 대신하게 하죠. 그쪽으로 열이 전도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쪽은 평판, 이쪽은 두껍게 한쪽으로 열이 전도되게 다이오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속 구리판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것을 절연 구조를 가진 채 수십 장, 수백 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배터리가 돼. MLCC 기술이 되는데 삼성에서도 어디서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나노 구조든 크기를 넣어서 규칙적인 불규칙한 넣어갖고 액상을 덮어줘요. 이렇게 제 금속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고무판에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판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판에는 다 돼요. 이걸 이제 구리 코일을 만들어 놓거나 동판으로 만들어 놓거나 태양 전지판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소재에 상관없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칼 제조할 때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라텍스 용료에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폭시 소재에다가도 에폭시나 이렇게 이런 여기다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의 알갱이들을 염색을 해가지고 합성섬유 실에다 넣어서 하거나 고무판에다 넣어가지고 다양한 컬러풀한 고무판, 플라스틱에다 다양한 컬러풀한 플라스틱판, 금속에다 넣어서 다양한 컬러풀한 금속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유리나 유리창이나 플라스틱창에 넣어가지고 컬러풀한 이런 색깔에 들어간 알갱이들을 넣어서 알갱이를 염색해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컬러풀한 색깔이 나오는데요. 이건 에폭시 같은 데도 가능합니다. 투명 매트 같은 데도
식탁판에 깔아놓죠. 그래서 알갱이를 검색해서 다용도시 염색을 해서 투명 매트로 만들어 놓고 투명 필름으로 만들어주면 컬러풀한 색깔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되게 환상적인 어떤 예술적인 작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뭐죠? 이거를 반도체의 한쪽은 전기선을 연결해주고 또 한쪽은 이렇게 한쪽만 연결해줘. 그래서 어느 전기를 연결해주면 이게 전기가 흐르고 아니면 가두어지는 데 저장 구조를 가지는데요. 뭐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서 수천만 개, 수십억 개, 수십 조개, 수백 조개를 해서 주소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요.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그 주소방 이렇게 진법수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 진법수로 하는데요. 진법수로 하거나 숫자 방식의 무엇, 문자 방식의 무엇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과 문서 파일은 몇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 저장 구조로 가져가줘요. 쓰시면 되게 되겠어요. HDD나 SSD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하나 더 넣어서 그래서 급한 저장은 거기다 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그 순차적으로 그쪽으로 HDD나 SS 다른 저장 장치를 옮기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PU에다 플래시 메모리 하나 더 갖고 부팅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어서 컴퓨터 기초화면을 띄우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구글 안드로이드는 선택사항으로 바뀌는데요. 부팅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다른 프로그램도 일체 배제하고 이렇게 쓸 때만 이렇게 굳이 뭐 고기를 다 가동시킬 필요가 부팅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숫자를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사이즈를 틀리기 위해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TV 화소수 이런 디스플레이 액정, 그다음에 A사 레이더의 어떤 레이더의 소자를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레이저 가공기, 그다음에 시각장피 이런 데도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칩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거나 D램도 틀리게 사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일꾼을 많이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CPU도 그렇게 대중소로 틀리게 하거나 GPU 이런 데도 반도체 동리에 상관없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 대비 최대한 집적해서 일꾼을 늘려서 일을 빨리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정보 처리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해서 그렇게 하거나 플로팅 게이트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일꾼을 늘려갖고 일체 속도를 빨리 일감을 나눠줘서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보통 제 기술은 동영상 1개다 그러면 100개, 1000개로 만들어 나눠줘가지고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동시에 D램에 작은 조각에 띄워주고 동시에 이렇게 그것을 다른데 HD나 SSD에 작은 조각으로 각각 틀린 곳에 저장을 하고 나중에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D램 같은 데들은 나중에 합산만 해줍니다. D램에서는 또는 슈퍼컴퓨터다 그러면 회사에 있는 컴퓨터 100대를 이렇게 광통신으로 연결해 갖고 거기다가 일감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 1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 각각 저장을 하거나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다시 합산해 주거나 연산을 10군데 나눠서 연산하고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이렇게 해서 간단한 방식으로 슈퍼컴퓨터를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컴퓨터 케이스 필요 없잖아요. 마더보드나 기판에다 저장 구조를 가지면 이걸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짐 켈러라는 분과 올해는 모레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다. 이건 제 기술입니다. 우리 뇌에는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주요 저장 장소는 있죠. 파편식으로 저장해서 합산하는 구조를 갖춰주는데요. 쓰시면 제게 연상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따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우리나라 컴퓨터나 어떤 스마트폰, 또는 워키토키, 데스크탑, 노트북, 기타 모든 TV 이런 가전 부분에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기판이 대중소로 들어갔을 때 그럼 사실상 슈퍼컴퓨터처럼 활용할 길이 많은데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여러 제품처럼 생각하거나 그래서 TV 같은 데도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가지고 유무선으로 다른 채널을 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TV에도 데스크탑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각각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폰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스마트폰 오키토키를 증폭 장치를 만들어 주거나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그걸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기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파의 송수신고를 늘리거나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도 기판 여러 개 들어가죠. 사실상 여러 대가 있는 효과를 만드시면 저 기술입니다. 다른 가전에도 이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같은데 비상문 열 때 물론 깨서 나가서 되겠지만 전기차 갇혀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비상장치를 딱 누르면 수동으로 내릴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비상장치를 하나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아니면 거기다가 기판, 주요 기판에서 전기가 문제가 있으면 끊어버리고 작은 기판과 비상 배터리를 하나 나가지고 누르면 창문을 그걸 통해서 다른 쪽은 오프시키고 열 수 있는 이런 장치도 만들 수 있어요. 쓰시면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비상적으로 쓰자는 거죠. 이렇게 드론이나 비행체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비상 배터리 부분을 따로 만들거나 비상 연료통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가 주요한 부분이 고장 나더라도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서 보조 기판을 사용해서 그것을 드론이나 비행체를 추락시키지 않고 로봇도 그래서 비상 기판과 비상 배터리 개념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 차량 같은 데도 적어도 이렇게 수리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은 로봇도 그렇고 드론, 비행체 그렇고 배도 그럴 수 있죠. 그랬던 쓰일 수 있는 데는 많은 것 같아요. 금속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을 큰 쪽으로 전기 열 냉기가 흐릅니다.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쪽으로 전기와 냉기가 흐르는데요. 이것을 쓰시면 이렇게 금속 다이오드, 단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카페시터, 언어프 고절하면 트랜지스터 이런 것과 같이 금속을 두텁게 해서 캐패시터를 만들어 같이 결합돼 쓰거나 크기를 작게 해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압력밥솥 같은데 주방 냄비라도 이런데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열을 축적하거나 또는 이런 데다가 호물 겉으로는 평판이지만 안에 또 호물 파서 오목골처럼 작용해서 열을 반사 복사해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할 때, 태양열 발전할 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골처럼 호물 좀 파줘가지고 서로 사이즈를 대중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목골 이렇게 호물 판 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빛을 집중시켜서 한다. 또는 태양열 조립판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서남북 360도의 태양열 조립판에 배치해서 태양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 반사 복사가 하루 종일 일어나서 난방, 발전, 음식을 데울 수 있다. 물을 끓이거나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홈을 파서 증폭시킨다. 이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어떤 골판지에다가 종이 골판지 홈을 파가지고 쿠션을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골판지의 모습인데 여러 겹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골판지, 이사축 골판지 해도 돼요. 자도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 이거를 신발 밑창 같은 데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야영 발포 매트 같은 데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비행기나 비행체나 드론 같은 데도 좀 가볍게 이것을 갖다 이렇게 양력이 일어나잖아요. 양력이는 물에서는 부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상 물을 띄워주는 가볍게 띄워주는 기술 구조가 되는데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금속에다가도 두거나 고무에다가도 주거나 고무에다 쿠션을 넣어주는 거 플라스틱 판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철판이나 어떤 금속 배철판 이런 항공기 철판에 또 유리석용 코팅 자세라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거나 코페인트 자체에다 넣어주거나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줘서 자동차가 처음부터 깨끗하게 새 것처럼 돼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나 토요타 어떤 데 GM 어떤 데서도 이건 중국차도 쓰시면 안 되겠다. 여기다가 다른 코팅제를 사용해서 바람이 이쪽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압력이 미끄러지게 하는 기술을 통해서 속도를 빨리 하거나 비행체의 마찰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고무판, 그다음 플라스틱판, 금속판에다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가로세로 넣어주거나 또 다른 소재로서 뼈대를 알루미늄판에다 금속이 틀린 이런 스텐판을 넣어주고 안에 뼈대가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알갱이를 대중선 노정하고 탄력을 더하거나 이렇게 같은 소재나 다른 소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무에도 작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그다음에 금속 제조에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서로 다른 알갱이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 용광로 넣어서 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에 칼 제조할 때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이나 안에는 뼈대는 좀 튼튼함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뼈대는 튼튼하고 가벼운 칼을 만들 수도 있어요. 모든 칼 만들 때도 유리석 연코든요. 유리만큼 넣어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고무판이나 플라스틱, 금속판에 유리석 연코든요.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가운데에다가 금속이라든지 또는 강화 플라스틱, 기타 뭐 소재가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작은 바퀴 하나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이렇게 아까 바퀴의 회전 연소실이라든지 이렇게 에너지로 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같이 돌아주는 거 이것 때문에 파워를 높이는 기술이 되거나 무게를 증가하는 많이 이렇게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금속 구조를 튼튼하게 해서 이것이 같이 회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휠도 그렇게 만들어 주거나 오토바이 같은데 이런 넣어주거나 자전거에도 넣어줄 수 있어요. 자전거는 약간 금속이 이렇게 들러져 있는데 약간 그것이 좀 두툼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두께나 이런 정도 모든 리어카, 핸드카, 바퀴 종류는 다 들어가요. 이렇게 뭐 외건 이런 데도 들어가고 전동카 같은 데도 들어가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소재 금속이 될 수도 있고 강화품 소재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바정타의 뒷바퀴를 앞바퀴보다 이렇게 광폭 타이어로 만들어 설계하시면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자동차, 오토바이, 그다음에 킥보드,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데도 사용하고 전동카, 골프장 전동카나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